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12.16 대책을 깜짝 발표하면서 2019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12.16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114가 2020년 경자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합니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0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 금액에 따라 1.01%에서 2.99%로 세분화됩니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에 비해 낮은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입니다. 2월 1일부터 주택 청약 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갑니다. 1월 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 일정 기간 신규 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됩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중 협의된 중개 수수료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 수수료가 상이할 경우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정한 수수료라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협의했다는 확인란을 마련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됩니다. 중개수수료 최대 요율이 고정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 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뒤 거래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함입니다. 2019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또한 5에서 10년 전매 제한과 2에서 3년 실거주도 의무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 구 37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이것이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 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됩니다.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제곱킬로미터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1인당 공원 면적을 4제곱미터 수준으로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8월부터 허위 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허위 매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해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눈에 띌 만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르면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한 배당 소득에는 다른 금융소득과는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 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 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부동산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과세 형평성 문제로 2020년부터는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 표준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포인트에서 0.8%포인트 인상됩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특히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될 예정입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의 60에서 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율의 재고 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며 이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